늦가을의 공기는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해가 기울며 골목길을 붉게 물들이고 은행잎이 발끝에 바스락거리며 쌓였어요. 그 시간 오래된 라디오에서 마을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신규 동물원 무료 개방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계음 섞인 목소리는 활기찼지만 그것을 듣는 성지용의 표정은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볼륨을 줄이고 낡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작은 거실 한켠에는 먼지 쌓인 게 목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벽에 붙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웃는 지용과 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복순이 5해 전 사라진 이후로 한 번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용은 그 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조심스레 액자를 닦았어요. 사진 속 미소는 여전했지만 현실의 그는 주름진 얼굴에 고요한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묵직한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지만 그 향이 따뜻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외로움이란 건 소리 없이 침투해서 사람의 체온을 조금씩 식혀버리죠. 지용은 시계를 보며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공짜라니 세상에 그런 게 있나 짧은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모자챙을 눌러쓰고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을 열기 전 벽에 붙은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사진 속 복순이는 마치 지금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용은 가만히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낙엽이 한 장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집 밖은 이미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진 길 위엔 노을이 흐르고 바람이 풀잎을 흔들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정류장에는 가족 단위의 사람들, 웃고 떠드는 아이들, 연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 사이에 지용은 묵묵히 섰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웃으며 탑승했고 그는 창가 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늑대도 있어? 그 목소리에 주변이 잠시 웃음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럼 이번에 새로 들어왔대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지용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멀어지며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버스는 언덕을 넘어 동물원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신규 동물원 개원 기념 전시 무료 개방, 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은 들뜬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고 직원들은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용은 그 활기 속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동물원 스피커에서 홍보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야생 늑대 특별 전시가 곧 시작됩니다. 그 문장에 지용의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짧은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며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머금고 있었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물원 입구를 지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간식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성지용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안내도를 한 장 집어들고 천천히 눈길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북방 늑대 전시관. 작게 표시된 글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몇 번이나 그 표식을 쳐다봤습니다. 사자관, 곰사, 조류관을 지나칠 때까지도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늑대 전시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커다란 철제 우리 안에는 회색빛 늑대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늑대들과 달리 혼자였고 눈빛은 깊고 조용했죠. 지용은 철창 너머를 바라보다가 무심코 숨을 고르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늑대는 머리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간의 흐름이 느려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멀어지고 바람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늑대의 오른쪽 귀에는 작게 찢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본 지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해 전 복순이가 사고로 다쳤던 바로 그 자리와 똑같은 모양이었죠. 심장이 순간 세게 뛰었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철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늑대가 천천히 다가왔고 두 존재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늑대는 코를 내밀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용은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손끝이 철창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늑대를 바라봤습니다. 늑대는 눈을 깜빡이며 철창에 머리를 기대더니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지용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뒤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 늑대는 왜 저래? 사람 좋아하나 봐. 아이의 웃음이 번졌고 곁에 있던 관람객들이 흘깃 바라봤습니다. 지용은 그 시선을 느끼고 서둘러 손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늑대의 시선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마주보던 순간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관리요원 서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지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은 안 다치셨죠? 가까이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지용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늑대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서 과장은 잠시 늑대를 관찰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녀석 출처가 좀 이상한데. 그 말에 지용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서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냥 관리상 이야기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용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늑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철창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낙엽이 우리 안으로 굴러 들어갔고 늑대가 천천히 그 잎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 방송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야생 늑대의 특별 전시 해설이 시작됩니다. 관람객 여러분은 잠시 이동해 주세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늑대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의 흔적, 혹은 말하지 못한 부름 같은 것이었죠. 그의 마음은 점점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철창 너머에서 과거가 다시 숨을 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늑대 전시관 앞이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관리요원 몇 명이 다가와 관람객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어요. 성지용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곧 한 남자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 과장, 깔끔한 제복 차림에 단정한 눈빛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공손히 웃으며 지용에게 말을 걸었죠.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동물원 관리실로 모시겠습니다. 지용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관리실은 전시관 뒤편의 조용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서 과장은 커피를 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늑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수의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용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서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장 기록에 직업란이 있더군요. 사실 그 늑대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구조 경로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이 늑대는 최근 산 근처 마을에서 구조된 개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본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서 과장의 말이 끝나자 지용의 시선이 종이에 꽂혔습니다. 지도에는 자신이 예전에 복순이를 잃어버린 산책로 근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제가 개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 과장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개가 혹시 사진이 있으십니까? 지용은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복순이는 아직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서 과장은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닮았지만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서류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지용은 조용히 사진을 다시 접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젊은 사육사 민재가 들어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눈짓으로 지용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서 과장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민재는 작은 종이 쪽지를 지용의 손에 살짝 쥐어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서 과장은 커피를 들며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지용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닫은 뒤 그는 손 안에 쪽지를 펴봤습니다. 글씨는 조심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늑대 구조된 곳이 마을 인근 민가였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용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가 집을 잃은 복순이를 찾던 바로 그 마을 근처였습니다. 그는 다시 늑대 우리로 향했습니다. 이미 관람객들은 거의 떠난 뒤였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늑대는 철창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지용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수나 바람이 스쳤고 늑대가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철창에 머리를 기대더니 낮은 숨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그리움이 닿은 듯한 울음이었죠. 지용은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안에 쪽지를 꽉 쥐며 시선을 늑대에게 고정했죠. 늑대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순간 스피커에서 금속성 잡음이 섞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늑대 전시관 긴급 점검 예정입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의 잡음이 멈추자 늑대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지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의 늑대가 그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기억이 담겨 있었죠. 늦은 오후의 햇살이 동물원의 철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성지용은 발걸음을 멈춘 채 늑대 전시관 뒤편의 좁은 통로를 바라봤습니다. 관람객들이 모두 이동한 후 그곳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철문이 덜컥거리며 희미한 금속음이 울렸어요. 그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며 내부를 살폈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2명의 직원이 등장했습니다. 사육복을 입은 남자들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늑대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얌전한 애 이렇게 순한 늑대는 처음 봐요.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시했습니다. 원래 길러졌던 녀석 같아요. 야생에서는 저런 눈을 절대 안 합니다. 지용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복순이가 사람 손을 합던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상태를 점검하더니 무전기를 통해 보고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서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늑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녀석은 공격성이 거의 없네요. 그런데 기록상으론 야생 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당시의 데이터가 비어 있어요. 서 과장은 이마를 찡그리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당분간 격리구역으로 옮겨두죠. 관람은 중지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늑대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철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지용을 향했습니다. 지용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은 늑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 과장이 자리를 뜨자 직원들도 장비를 챙기고 빠져나갔습니다. 통로에는 지용과 늑대만이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구석으로 흩날렸습니다. 철문 옆에 달린 자물쇠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된 금속은 녹이 슬어 있었고 걸쇠는 헐거워 보였습니다. 지용은 천천히 다가가 손끝으로 자물쇠를 눌러봤습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은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늑대가 천천히 다가와 철창 가까이에 섰습니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고 마치 말을 걸 듯 고요했습니다. 지용은 숨을 죽인 채 그 앞에 섰습니다. 두 존재의 사이에는 얇은 철창 하나뿐이었어요. 세상이 둘로 나뉜 듯 시간도 공기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휴대용 무전기의 잡음이 들렸습니다. 서 과장님, 격리 이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용의 눈이 커졌습니다. 격리 이동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위험성이 있는 개체는 격리 후 재분류되며 일정 기간 내 반응이 없으면 안락사 절차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그의 등줄기에 한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창 사이로 코끝을 내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용은 숨을 내쉬며 철창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늑대가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손끝에 닿은 털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오래전 복순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지용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철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흔들리더니 작은 금속음이 났습니다. 지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 틈을 잡았습니다. 그때 늑대가 조용히 그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 남짓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발끝이 저절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늑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지용의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고
오직 그들의 눈빛만이 진실처럼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물원은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가을비가 잔잔히 내렸고 관람객들은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성지용은 입구 근처 매점의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폐장 안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모든 관람객은 출구로 이동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웃으며 걸어나갔지만 지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는 여전히 구겨진 쪽지가 쥐어져 있었죠. 격리 이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리 요원들이 정리 작업을 하는 틈을 타 늑대 전시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탓에 조명은 흐릿했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희미했습니다. 철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젖은 외투 소매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낮에 봤던 낡은 자물쇠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들더니 낡은 철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손놀림으로 자물쇠를 건드리자 약한 클릭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틈이 열리자 비냄새와 흙냄새가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우리 안쪽은 희미한 조명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털이 반짝이며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지용은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발을 떼는 동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두려움이 아닌 오랜 기다림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지용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늑대가 그의 손끝 냄새를 맡더니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지용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관리소의 붉은 경광등이 켜지며 비를 비추었습니다. 서 과장의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전원 확인해요. 요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용은 잠시 철문 쪽을 바라봤지만 결국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갑자기 철창 안쪽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철 바닥이 미끄러웠고 지용의 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늑대가 몸을 숙이며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짧은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지용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경보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 과장이 철문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늑대가 그를 바라봤고 그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철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늑대가 갑자기 지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겹쳐지고 빗방울이 튀며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경보등이 번쩍였고 그 붉은 빛 사이로 두 존재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잠시 후 강한 번개가 치며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남은 건 빗속에서 울려 퍼지는 늑대의 울음뿐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동물원은 기묘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흩어지고 축축한 공기 속에 풀냄새가 짙게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근처엔 경찰차와 구급차가 멈춰 서 있었고 붉은 불빛이 간헐적으로 철창을 비췄습니다. 직원들은 굳은 얼굴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서 과장은 비에 젖은 제복 소매를 쥔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철창 안에서는 한 마리 늑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털이 엉겨붙고 눈동자엔 피곤한 빛이 감돌았죠. 우리 앞의 바닥은 흙과 물이 뒤섞여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낡은 자켓 한 벌이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자켓 옆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반쯤 물에 잠겨 있었죠. 서 과장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성지용과 흰 강아지 복순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번진 사진은 손끝에서 부서질 듯 약했습니다. 서 과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상자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예, 성지용 씨. 주소지 일치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짧은 보고가 끝났지만 서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우리 안쪽으로 옮기자 늑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창 가까이 다가온 늑대의 눈빛은 단순한 야생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듯 의도를 전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서 과장은 발걸음을 옮겨 철창 앞에 섰습니다. 늑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사육사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이 늑대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 과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공격 흔적은? 없습니다. 외상도 없어요. 마치 누군가를 안심시키듯이. 민재의 말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멎은 공간에 늑대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서 과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철창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늑대가 가까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존재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습니다. 그 순간 늑대가 철창 사이로 코끝을 내밀었습니다. 서 과장은 본능적으로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대로 멈췄습니다. 늑대는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한순간 공기 속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주위의 직원들도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 대신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 과장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 과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보자.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사진을 조심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며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햇살이 서서히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늑대의 눈동자가 빛을 받았습니다. 늑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길고 슬펐습니다. 서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관리자의 냉정함이 없었습니다. 그 울음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용 씨, 그 아이가 당신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젖은 낙엽이 철문 사이로 스쳤습니다. 동물원의 새벽은 그렇게 한 사람의 부재와 한 생명의 울음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동물원은 임시 폐쇄 상태였습니다. 입구에는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기자 몇 명이 취재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 과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오래였지만 회색 하늘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젖은 흔적이 남은 사진 한 장과 낡은 목줄 하나가 놓여 있었죠.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종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서 과장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람객 침입 사건, 피해자 없음. 그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피해자 없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버린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유리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사육사 민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늑대 또 우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서 과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침에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도 그랬답니다. 관람객이 없을 때만 그렇게 앉아 있다네요. 둘은 함께 늑대 우리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는 시간,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이 철망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늑대는 조용히 철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할 만큼 깊었습니다. 서 과장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늑대는 고개를 들었고 철창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늑대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오래된 호소 같았습니다. 서 과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옆에 있던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는요?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불확정이야. 샘플이 손상됐다고 하더군. 민재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서 과장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철창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늑대가 천천히 다가와 사진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전시관의 불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깜짝 놀란 민재가 휴대폰 불빛을 켰습니다. 서 과장은 그 빛에 비친 늑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민재 씨, 네, 과장님. 그날 밤 지용 씨가 들어왔을 때 늑대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곁에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 과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철창에 손을 올렸습니다. 늑대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놀란 민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보셨죠? 서 과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의 반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다시 전원이 들어오며 조명이 켜졌습니다. 늑대는 철창 안으로 물러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첫서리가 내리고 있었죠. 서 과장은 철창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사진이 그의 발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젖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아, 이제 집에 가자. 서 과장은 그 글귀를 바라보다 손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철창 안의 늑대가 하늘을 향해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어딘가 멀리서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공기 속에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 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복순아. 그건 분명 성지용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다시 가을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은 한결 차가워졌고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리며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동물원 입구의 간판을 비췄습니다. 신규 동물원 개원 1주년 기념 무료 개방.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이야기, 특별 전시. 사람들은 그 문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늑대를 보겠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관람객들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새 단장된 북방 늑대 전시관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한 마리의 늑대가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이 부드럽게 빛났고 눈은 어딘가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늑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철창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손을 흔들자 늑대는 가만히 고개를 기울였죠. 조용히 뒤편에서 서 과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복 대신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표정엔 어딘가 평온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곁에는 사육사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과장님, 사람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 늑대를 복순이라고 부른대요. 서 과장은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요, 복순이 이제 이름을 되찾았군요. 그는 철창 가까이 다가가 잠시 늑대를 바라봤습니다. 늑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 과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 복순아. 늑대는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었고 낙엽 몇 장이 바람을 타고 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늑대는 그 낙엽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서 과장은 조용히 관람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물원 내부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상자 안에는 낡은 목줄과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 과장은 조심스럽게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섞인 뒤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복순아, 이제 집에 가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서 과장은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사진을 들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미소 짓는 성지용과 어린 복순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천천히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서류들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짧고 깊고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서 과장은 창문가에 기대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물원의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노랗게 물든 잎을 흩날렸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늑대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하늘 어딘가 자신을 불렀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듯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한 해의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은 잠시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복순아, 잘 있어. 늑대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을의 끝, 그 울음은 하늘로 번지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성지용님과 복순이의 감동적인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가을의 끝자락에서 그들의 이야기도 고요히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기억 속 따뜻한 이름 하나, 복순이.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 곁에 바람처럼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